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는 5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 사람의 온기로 또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는다. 사람을 위한 새날이 온다. 가슴 두근거려 나 비로소 또 꿈을 품는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 사람의 온기로 또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는다. 사람을 위한 새날이 온다. 사랑이 먼저인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요. 너무나 우리 오늘을 뜨겁게 기억해요. 영원히 온종일 서로의 손을 잡아 사람의 온기로 또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는다. 사랑을 위한 새날이 온다. 가슴 두근거려 나 비로소 또 꿈을 품는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웃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진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저녁 방송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했었죠. 이대로 봄이 오는 건가 싶었었는데 네,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비 소식이 있고요. 새벽 정도 되면 전국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니까 건강 또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베의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암살당했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제 기자들과 언론인과 인터뷰를 모은 이제 회고록이 나왔는데 이 회고록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고민정의 맥락, 홍영표의 돌려가기, 훈프로의 태만. 고민정과 홍영표 관련해서 제가 이틀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의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두 의원들에게 따끔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나는 당비를 1년에 3,600만 원 내니까 할 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준석이 한 번 또 들이박았습니다.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5년은 가짜 평화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진짜 평화가 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당내 분위기 뭐 지금 결코 평온할 리가 없겠지만 심상치 않습니다. 뭐냐? 바로 개딸 공천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야, 항상 이런 식이죠. 뭐냐면 툭 꺼내놓고 지금 당장 할 거라 아니야. 하나의 의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그리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55.9% 50% 벽을 확 뚫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격투기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격투기 굉장히 좋아하고 현역 선수이긴 합니다만 좀 짜증납니다. 왜 제가 짜증나고 분노하고 또 서글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에서 당원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죠. 당원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이란 단어 자체가 말이 진짜 어감이 너무나 불쾌하긴 하지만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진짜 당원 정비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슈 살펴볼게요. 자, 지난해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회고록이 나왔는데요. 이 회고록에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씩. 자, 일단 한일 관계 아베 정권 때 파탄이 났었습니다. 비자 발급이 전면 중지되고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이웃 나라임에도 그 불가능한 상태가 됐었고 뭐 수출 무역 규제 장난 아니었었죠.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다. 이렇게 아베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한 만큼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반일을 정권부양 재료로 이용한 확신범이다 라고 비판했었다고 합니다. 확신범? 야, 진짜 아베도 입이 걸구나.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아베 정알못이네. 아니 국제법이랑 국내법이랑 뭔 상관이야. 국제법이랑 대법원 판결이랑 무슨 상관이야. 예? 그리고 설사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판결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삼권분립 모르죠 너. 그러면서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보복용 인정. 네, 인정했다는 거죠.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보복용이다. 불화수소의 수출 규제,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수출 규제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OECD 선진 국가로서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뻘짓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때 더 비겁했던 건 아베 정부,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핑계댔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수출한 불화수소가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이 한국을 거쳐서 제3국가를 통해서 불량국가, 테러 지원 국가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첩보가 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수출 규제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빼돌린다는 얘기죠.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삼성전자 공장, 영통 공장을 폭격했겠지. 헛소리.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했는데 당시 보수 언론은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피우기도 했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독립, 국산화 여기에 매진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을 헛꿈 꾸고 있다. 개꿈 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베가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본의 뻘짓이었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훌륭하게 잘 대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엉망진창이죠. 끌려다니고 있죠. 그것만 보면 정말 아주 화딱지가 납니다. 자, 고민정의 맥락, 홍영표의 돌려가기, 훈프로의 태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자,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대정부 질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자, 이게 실시간이 나오자 실시간으로 이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당시에. 고민정, 대법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동훈, 무슨 말씀인지. 조선일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당황한 한동훈. 네? 한국경제. 고민정의 큰 그림. 한동훈의 황당 질문한 이유는 연합뉴스 땡땡땡땡땡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저도 이 뉴스를, 이 클립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고민정이 너무 황당한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에 바로 아까 나왔던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의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왜 외교부는 그와 반대되는 척지는 형태로 외교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질문하려고 한동훈에게 질문해서 밑밥을 깔아놓고 바로 뒤에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억울하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대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근데 또 하나, 고민정 의원에게도 그때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 이야기할게요. 떡밥을 던지고 회수하고, 이게 대정부 질문인가요? 그리고 한동훈한테도 질문을 한다고 했다면 제대로 질문을 했어야 되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외교부의 행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질문을 해서 좋은 답변을 끌어나와야죠. 드라마 찍어요? 복선 회수하고? 그러면서 왜 제대로 안 봤냐? 제대로 안 본 건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인도 방송국에 있었고 국회의원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본회의 아니면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 하나, 몸짓 하나, 아니 휴대폰 이렇게 화면 찾아보는 거, 이거 다 캡처되고 사진 찍혀서 실시간 기사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생각을 안 하고 왜 내 맥락을 이해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동훈 한번 황당하게 하면서 떡밥 깔아놓고 다시 박진을 통해서 회수한다? 이거는 너무 캐주얼하게 편하게 정치하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홍영표, 자, 민주당의 길 발대식도 아닌 거라고 했어요. 이제 비명계 의원들 참여한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니까 사선대 당이 지금처럼 안정되고 단결된 때가 없었다. 제가 이 발언 소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계셨었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맥락이 좀 있습니다. 사선인데 당이 지금처럼 안정되고 단결된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이 엄청난 갈등과 대립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운을 띄고요. 그런데 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백가쟁명과 혼란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일종의 돌려까기인 거죠. 돌려까기. 예, 저도 이 포인트 놓쳤습니다. 예, 놓쳤는데 자, 이 발언을 언론이 어떻게 소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홍영표 의원의 이 발언 다 좋은 것인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백가쟁명과 혼란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홍영표 의원의 발언을 언론들은 어떻게 소개했냐. 민주당의 길 의원들 비명 아닌 비전 모임이다. 여기에 이재명 웃음으로 화답. 사서인대 당이 지금처럼 안정되고 단결될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민주당의 길은 비명 모임이 아니라 비전 모임입니다. 김종민. 비명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재명 크크크.
예, 이렇게 소개했어요. 헤드라인에. 그리고요, 홍영표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이런 돌려가기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다 봤었죠. 본인이 먼저 전화하고 상대방이 전화 받기 전에 딱 끊어. 그럼 상대방이 전화해. 그러면은 통화를 하죠. 그리고 언론에는 먼저 전화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죠. 홍영표 의원은 이 발언도 맥락이 있고 돌려가기 다 압니다만 본인 나가서는 홍영표 의원은 너무 이런 거 좋다고 하던데요. 단결돼서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닐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돌려가기 하지 마시고 들이박으세요. 들이박고요.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이재명의 심기를 거스릴까 봐 바짝 누워있는 사람들은 비명, 반명이 아니라 친명이에요. 그게 친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재명이 말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재명 앞에서도 우리는 반명, 비명 모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친명 모임이죠. 친명 모임. 반명, 비명 아니에요. 비자와 반자, 한자 뜻 의미 모르세요? 그게 바로 친명 모임입니다. 자, 윤석열이 진짜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윤핵관 공격 안철수 향해서 국정 방해꾼이자 적. 와, 진짜. 아니, 아까 삼권 분립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나경원 내치고 그 다음에 안철수 내치려고 하고 있고 김기현은 어떻게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당무 개입이 아니라 그냥 정치 개입이죠. 예, 당무 개입, 정치 개입. 당무 개입보다 정치 개입이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를 줄이려고 이제 당무 개입이란 말도 조심스럽게 쓰고 있죠. 보수 쪽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황당 해명이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의 당비, 1년에 3,600만 원을 내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하냐. 당원으로서 할 말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준석이 난 대표할 때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 냈는데 내 말 안 듣더라고 라고 한번 또 들이박았죠. 그러면서 윤석열의 적극적인 당무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야, 진짜 이 동네 돌아가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정치 정당이 돈 많이 내면 발언권이 생기는 건가요? 무슨 의사회예요? 주식회사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이라면 그거 하나 묻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배임으로 잘라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입으로 떠들고 있는데 지금 온갖 무역수지, 환율, 주가 엉망진창으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핵무장 하면서 대한민국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요. 최강의 최고의 혈맹인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미 동맹관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하는 정말 한미 동맹의 가장 큰 적,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잘라야죠.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언론은 아주 황당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지난 정부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이 가짜 평화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 군경의 통합 방위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모든 국가 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
가짜 평화에 기대서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게 보수 언론이 꺼내고 있는 건데 드론 넘어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했죠. 드론 관련 훈련 안 했다. 전략도 없다. 부대도 없다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지고 훈련도 했던 거 다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평화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진짜 평화는 뭐예요? 가짜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진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죠. 지난 5년 동안 이 가짜 평화라면 윤석열 대통령 진짜 평화는 뭡니까? 그걸 확실히 이야기해야 되죠. 어떤 게 진짜 평화예요? 김정일의 김정을의 자식들이 무슨 상수리 제도처럼 용산 대통령실 밑에 지하 벙커에 뭐 인질로 잡혀 있어야만 이게 진짜 평화인 건가요? 어떤 게 진짜 평화예요? 그리고 왜 가짜 평화죠? 지난 5년처럼 한반도에서 평화를 꿈꿨던 종전선언,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평화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민관 군경의 통합훈련, 그러니까 민도 들어가요. 민이 가장 앞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인지 윤석열이 가장 미는 김기현 의원, 당대표 후보죠. 여성은 전시에 안 죽나? 민방위 훈련, 여성도 받아야 된다. 이런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실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들어가면 대학생들도 교련 훈련 받고 고등학생도 교련 받고 이 논리대로 하면 대학생은 안 죽습니까? 고등학생은 안 죽습니까? 중학생은 안 죽어요? 그냥 전 국민이 총동원 체제 하에서 군사훈련 받고 총검술 익히고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건가요? 그럼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가짜 평화, 진짜 평화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개딸공천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원 평가를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평가를 한다. 이게 한번 이야기가 한 몇 주 전에 나왔다가 싹 사라졌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왔는데요. 자, 바로 장경태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 장경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당원평가를 통해서 속아내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현직 의원들도 당원평가를 통해서 나가리를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선에서 어떻게 개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아예 현역부터 날리는 거를 당원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마사지를 했는데 그냥 툭 까놓고 이야기한 거죠. 더군다나 이 말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민주당의 길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칭이 아니지. 타칭 비명계라 불리지만 자칭 비전 모임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는 유사 친위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친명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당 내에서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거리를 살짝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앞에 가서 거기서 당원평가 도입하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니들 다 바짝 엎드려 이야기를 한 거죠. 대단합니다. 의원에 대한 당원평가 도입해야 한다. 자, 그리고 장경태가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여기 위원이 누구로 있냐? 박시영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 왔다. 매주 일요일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회의가 있다. 피곤한 일이나 꼭 해야 할 일이기에 불평 하나로 나간다.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3차 슈퍼위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을 신천지라고 모욕했던 인물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꺼내올까요? 민주당 의원들 생각 좀 해보세요. 현재 종편, 명투부에 자주 이 얼굴을 비치는 친명 스피커들입니다. 더 있죠. 열댓 명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 6예요. 이분들 이길 수 있어요? 경선에서 이길 방법 있을 것 같아요? 개딸들 상대로 이분들 이길 수 있어요? 생각 잘하세요. 에? 뭐 생각 안 해도 상관없고 뭐 본인들 인생이지 뭐 어떡하겠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네, 검찰이 이제 여러 수사 한 번 정도 이제 이번 주에 또 소환 조사가 있죠. 아마 이번 소환 조사가 끝나거나 한 번 더 부른 상태에서 여러 사건을 묶어서 체포 영장을 칠 거다. 그러면 임기중이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뭐 이렇게 가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부결될 거다. 부결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뷰하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50%를 뚫었는데요. 이게 거의 일주일 만에 뚫은 겁니다.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난달 말에는 만약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온다면 이거 가결시켜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에 47.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2월 6일부터 8일까지 했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5.9%가 나왔죠.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예. 일주일 만에 8%가 올라갔죠. 10%까지 올라갔는데 김성태의 수행비서가 6대의 휴대폰과 함께 들어왔고 오늘이나 내일 김성태의 금고지기도 귀국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과 이슈들이 또 한 번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면서 국민 여론을 자극시킬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이재명은 민생정당, 서민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은 민생정당, 서민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더 굳게 각인시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찬성하는 국민 여론 더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밑으로 빠지겠죠. 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니 못 건너니 했는데 어떻게든 얼레벌레 빠져나온 것 싶었는데 다시 이재명의 진창에 빠지고 있는 민주당이 됐는데요. 과연 민주당 이 시스템에서 희망이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결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가결이 되면 이재명의 혐의는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민주당은 일하는 정당이구나. 그래서 지지율이 또 떨어질 겁니다. 즉 체포동의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쨌든 민주당은 죽는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 55.9%가 원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따라주십시오. 자, 민주당 당원 정비 사업. 어제 윤갑비 소장님도 방송에서 다뤘지만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제보를 받겠습니다.
polynewworld@gmail.com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이미 트위터, 페이스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은 저희도 상당 부분 많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본인이 직접 입수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신다면 저와 윤곽배 소장님 같이 쓰는 메일이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직접 윤곽배 소장님에게 트위터 DM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어떤 자료들이 많이 모이면 또 다른 어떤 폭발력, 파급력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은 결국 물리거든요. 물리. 그 물리는 데이터의 양이 되겠죠. 많은 데이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의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인데요. 요즘 유튜브에 격투기 영상들 많이 올라오죠. 근데 저는 그 영상들 보면서 좀 슬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이전에 PC통신에서 격투기 영상이라든가 콘텐츠 한번 보려면은 PC통신 시절이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지금의 유튜브 세상이 펼쳐지면서 너무나 많은 양질의 스포츠, 격투 스포츠 콘텐츠를 보고 또 방송국이나 프로덕션에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개인들이 만든 멋진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언제인가부터 이 격투기 유튜브 콘텐츠들이 사람을 단순하게 괴롭히고 아니면 괴롭힌 사람이 다시 폭력으로 응징하는 흔히 말하는 참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가득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진이니 깡패니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놀랬던 거는 뭐 한때 그런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태연하게 지금도 자기 깡패라고 건달이라고 그거를 막 희화시키고 재미로 보면서 또는 뭐 프로 선수와의 그 스파링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어떤 면죄부를 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이러다가는 영원히 격투기 컨텐츠는 이 장르는 메이저가 될 수 없다. 사회적으로 각광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4대 스포츠 또는 올림픽에서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폭력, 의혹 이런 것만으로도 심한 언론의 질책, 소속 팀으로부터의 출장 정지, 때로는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커집니다. 프로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엄청난 신인, 괴물 신인, 뭐 수십억의 계약금 뭐 받고 왔는데 정작 경기에 뛰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대기업들도 스폰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의 격투기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채우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격투 스포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도 이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안타깝고 애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저도 한번 좀 더 반성을 해보고요. 유튜브에서 격투기 입력을 했을 때 그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널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격투기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 지키는 것에 격투기에 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게 바로 무예의 핵심이죠. 그 핵심, 기본 본질이 너무 훼손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정비 사업,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이 그나마 제대로 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래, 사업하자. 정비 사업하자. 당원 정비 사업하자. 그렇다면 진짜 당원 정비 사업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속아내고 제명하고 징계를 해야 될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당 정치인을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당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지난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과 이재명계 의원들이 박정희 찬양했네, 전두환 찬양했네, 노무현 탄핵 찬성했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자당 정치인, 뼛속까지 민주당 정치인인 이낙연 후보의 명예를 훼손시켰죠. 그 지금까지 정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 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베 용어 수박으로 당원을 모욕한 자 제명해야 합니다. 내가 수박에 강하잖아. 잘하는데 또 안 자니까 이런 거 또 올리잖아. 요즘 걱정들 많이 하잖아. 수박 하는데 박수 받도록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내가 수박에 강한 이빨이잖아. 봐봐, 수박 잔애들 내 발밑에 있잖아. 정청래, 이런 사람 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멸칭 사용하면서 학살 운운하는 이들을 제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똥파리들 엄청 설치네. 이낙지 복귀하라고 밑밥 가냐? 우리는 이낙연과 수박들 몰살 학살해서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이 목표이자 임무다. 또 다른 게시물. 이찍 외구일배 국진당 똥파리는 눈에 띄는 대로 즉시 구둣발로 밟아 죽여야 함. 이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제명 안 해요? 왜 게시물 삭제도 안 해요? 그러면서 당원 정비 사업을 한다고요? 같은 당원들을 몰살해야 된대, 학살해야 된대. 2번 찍은 사람들은 죽여야 된대. 아니, 지난 대선에서 2번 찍은 사람들이,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는데 1000만 명 다 죽이자고요? 뭐 크메르루즈 대학살이야?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 당원들은 게시물 올렸다고, 현수막 달았다고, 온갖 고소고발에 징계에 처분하면서 저 정도의 게시물은요, 그냥 일반 커뮤니티 게시물을 올려도 바로 고소고발감이에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처를 안 합니까? 진짜 당원 정비 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부터 민주당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해서 뭐 하겠냐 진짜.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이러면서 개딸들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경선이 아니라 아예 현직 의원까지 평가를 해서 날리겠다. 개딸들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현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서 반명, 비명이라는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 비명 아니에요, 비전 모임이에요, 뭐 이렇게 단결된 적이 없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친명입니다. 친명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이재명 떨어질 때가 있겠지. 언젠가 이재명 빠져갈 때가 있겠지.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있겠지. 계속 그런 생각하세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과연 국민들이, 중도 세력들이, 건전한 시민 세력들이 당신들을 선택할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네. 자, 오늘 정치 신세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윤가피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당을 다들 존납해. 우리 당이 다쳐 존폐기로 뒷짐지고 탄핵하고 탈당하고 방관하고 이제 와서 옆길 어디라고 네가 기어나와 당을 살려 fuck you. 네가 뭔데 이제 와서 나를 따라라 퍽이나. 막말 소리 들어가며 온갖 음에 받아가며 28% 정당 만들었더니 28 정말 바꾸었어.
그건 오직 하나 콩카콜라 라이트 엘로 교환 출마 진짜 하리 히릿 폭주마 그건 오직 하나 콩카콜라 라이트 엘로 교환 출마 진짜 하리 히릿 도로병업 비리 만성단 마진 네 체력은 원래